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에서 살고 있는 와이브라고 합니다. 와이브님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왈칵에 방문해 주셨나요? 저는 40대 가장이며 우리 가족은 대가족입니다. 아이들을 6명이나 키우고 있으며 아버지 어머니도 모시고 살고 있죠. 제가 15년간 다카에 있는 가죽 공장에서 일하며 고생하면서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은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에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한국에서 3년간 일하고 엄청난 돈을 벌어올 수 있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와이브님이 방글라데시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일을 하셨고 한국에는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그리고 3년간 일하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일련의 과정이 궁금해지네요. 지금부터 와이브님의 사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20대 결혼 전부터 다카에 있는 소가죽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가난했던 집안 사정으로 교육에 대한 꿈을 일찍부터 접었답니다. 저의 꿈은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번 후 부모님을 모시는 착한 아내를 만나 자식들 두둑히 낳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나마 결혼을 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벌게 되었고 그 소소한 꿈은 결국 이루어질 수 있었죠. 하지만 아이들을 계속 낳으면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에는 제 돈벌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고작 한 달간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면은 한국 돈으로 10만 원을 버는 것이 다였거든요. 제가 다니던 가죽 공장은 돈도 그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그것이 방글라데시에서 별다른 기술과 공부머리 없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답니다. 그나마 다른 공장보다는 돈이 되는 편이었어서 먼 곳에서 가죽 공장 일을 하기 위해서 아내와 결혼한 신촌의 청년도 와서 일을 하는 경우도 발생했답니다. 그 청년이 점심시간 때마다 어머니와 아내가 보고 싶다며 편지를 쓰고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리네요. 제가 다니던 가죽 공장의 업무 환경은 너무도 열악했습니다. 살아있는 소가죽을 벗겨내어 공장으로 바로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소가죽의 쓸데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염분을 뿌려 소가죽을 부패되지 않게 만들며 그 자연의 가죽을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공정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었죠. 가죽 공장에서 작업할 때는 제대로 된 신발도 없으며 작업복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곳에 쓸 돈이 없는 것이죠. 기끄러운 가죽 더미 위에 우리 직원들은 올라가서 손발이 소금범벅이 되도록 염장이 된 소가죽을 만져대는 일을 했어요. 필요 없는 부위를 가위로 자르다고 손도 많이 다쳤답니다. 속꼬리, 귀 부분은 안 자르면 기계 공정 때 걸리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잘라내야 했어요. 가죽의 뜨거운 열기와 공장 안의 습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항상 땀범벅이었죠. 그래서 티셔츠를 입지 않고 맨몸으로 일하는 게 더 편할 정도였죠. 가죽 한 장당 50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옮길 때는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 수레를 끌거나 수레를 끌 수 없는 공간에서는 직접 들고 다니며 옮길 수밖에 없었죠.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 들었는데 제가 다닐 때는 하루에 14시간은 꼬박 일만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잠이 부족해서 일시간의 점심시간에는 녹초가 돼서 밥도 못 먹고 골아 떨어지는 경우도 파다했죠. 그런 곳에서 15년이라는 세월을 일했으니 지금 생각하면 제 체력과 끈기가 참 대단한 것 같네요. 젊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지금 하라 하면 못하죠. 장비들이 많이 노후되어 있어서 통을 돌리는 벨트가 빠지는 고장이 하루에도 수십 번도 더 일어났습니다. 벨트가 끊어져서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지만 하루 작업량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복구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나마 간간히 먹던 믹스커피가 우리의 유일한 위로였답니다. 그곳에서는 16살짜리 꼬마도 한 명 돈을 번다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며 웃으며 우리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래도 일을 해서 돈을 번다고 기뻐하는 모습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짠하던지요. 참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고된 일을 했군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고작 월급이 10만 원 밖에 안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방글라데시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예요. 처자식 먹여 살리고 이 나라에서 살려면 꼭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0대 때 친했던 동료가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갔다가 10년 만에 돌아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저랑 같은 가죽 공장에 취직한 동기였으며 동네 친구였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얼굴색이 좋게 변한 게 아니겠어요? 얼굴 살은 보기 좋게 찌고 몸은 운동을 한 건지 되게 건장해진 거예요. 그리고 풍채 자체가 너무나 여유로워진 것입니다. 그 친구는 우리 동네에서 마르고 얼굴빛이 안 좋기로 유명했었는데 무얼 먹으며 운동했길래 몸이 되게 커지고 좋아진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한국의 전기전자 공장에서 3교대를 하며 돈을 엄청 많이 벌어온 것이 아니겠어요? 그 친구는 저에게 술과 맛있는 음식을 사주면서 저보고 꼭 한국에 가서 딱 5년간 있다가 온다면 나 정도는 아니더라도 처자식들 먹여 살릴 만한 돈은 벌어올 수 있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 뒤로는 친구는 우리 동네에서 손에 꼽히는 부자가 되었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겸손이라는 것도 배워온 것인지 부자가 된 것을 으스대는 성격도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돈을 우리 동네에 먹고 살기 힘든 가정에 식량을 제공해 주는데 쓰기도 했답니다. 그 친구의 도움으로 저 또한 한국에 다녀오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5년간 떨어져서 지내야 한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지만 부모님과 아내에게 저는 말했어요. 리우리 후이를 도모하자라고요. 아내도 저에게 말했습니다. 리우리 걱정은 하지 마세요. 타지에서 돈 벌어오겠다는 남편에게 별다른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오히려 미안해요. 잘 다녀와요. 그렇게 말하고 2달간의 준비 끝에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오토바이를 엄청 타고 다녔어요. 동네에서 오토바이로 묘기를 부릴 정도로 오토바이를 좋아하기도 했고 잘 타기로 유명했죠. 저는 다카에서 15년간 다녔던 공장 일에 어느 정도 실증이 느껴져서 10년간 일하고 돌아온 친구에게 오토바이로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어봤었죠. 친구는 오히려 좋은 선택이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3교대 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다면서요. 그렇게 계획을 짰기에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미리 방글라데시에서 알아봤던 구인구직 사이트에 지원을 하여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집집마다 배달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저는 배달을 많이 했어요. 한국 손님은 참으로 친절했고 밤에도 야식을 많이 시켜 먹었습니다. 그때는 한창 전염 질병이 창궐하던 시절이어서 특히나 배달 수입이 많았었거든요. 저는 틈새 시장을 참으로 잘 노린 것 같아서 제 스스로가 대견했답니다. 시의적절한 일을 3년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오토바이 타는 일을 하면서요. 한국의 오토바이는 방글라데시의 오토바이에 비해 속도감도 좋고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한국의 스마트폰은 세계적으로 우수하기에 지도로 실시간으로 길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했습니다. 오토바이에 스마트폰을 끼우고 배달지로 향하면 자동으로 길을 알려주어 얼마나 편하던지요. 그렇게 3년간 저는 일하며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평생 일해도 만질 수 없는 돈을 말이죠. 그리고 제가 고향을 마침내 돌아왔을 때 저는 우리 마을의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의 모습 자체가 달라졌거든요. 우리는 마을 안에서도 잘 사는 사람만 산다는 비어있던 그 집에 이사를 가게 되었고 집 앞마당에서 텃밭도 기르며 우리 어머니께서는 얼마나 저를 대견스럽게 여기더군요. 마을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마을의 영웅이 된 저를 보며 자기 자식도 빨리 한국으로 보내야 되겠다고 재촉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아무나 한국 간다고 이만큼 많이 벌겠습니까? 저처럼 신미안이 좋아야 하고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게 관건이죠. 이제는 아이들 빵도 하나씩 줄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
어머니 병원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수십 년을 고생하며 가난하게 살던 제가 한국에서 3년간 돈을 벌어와 가족들을 호강시켜 주었답니다. 저에게 새 인생을 준 한국 너무 감사합니다. 와이브님의 감동 사연 잘 들었습니다. 고된 일을 하며 월 10만 원에 밖에 벌지 못하던 와이브님이 한국에 오셔서 3년간 수많은 돈을 벌어가면서 가족들에게 풍족한 일상을 제공해준 것이 참으로 멋지군요. 앞으로 화목한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만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그 감동 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